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촉구하는 전국 리더 100인 분 시국 선언이 있습니다. 경북대 김영기 교수님, 또 하봉기 교수님, 또 우리 이준배 위원장, 김소연 변호사 등을 비롯해서 허영 교수님,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님, 또 정여스님 등 또 각 대학의 총장님들 해서 100여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김영기 명예 교수님 오셔서 먼저 인사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국의 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거점 도시 중심으로 해서 각계 인사, 오피니언 리더들이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국선언문을 읽고 두 분이 보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이고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 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우리 전국 각 지역의 각계 백인은 헌법재판소에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최후의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의와 공정에 앞장서야 할 사법기관들이 정도를 잃고 규정과 절차를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계엄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12일에서 밝힌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토당토않는 내란죄와 탄핵을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국기를 무너뜨리는 광란의 칼춤을 추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부정하고 계엄 즉 내란이란 프레임을 덮어씌워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행위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이 법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침몰을 가져올 이 대혼란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탄핵을 기각하기를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최후 권고를 무시하고 자의적 판결을 감행할 경우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탄핵이 기각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당면한 난국을 극복하는 유일한 정당한 길임을 확신합니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시국 수습책을 발표하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치계, 언론계, 법조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틀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줍니다. 이 위기를 용기와 지혜로 극복해야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초인류 국가 실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공산주의에 맞서 건국과 호국,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개성하고 이번 위기를 넘어 자유와 번영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전체 국민의 마음이 모아지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2월 24일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이어서 이준배 위원장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우리 하봉규 교수님의 간단한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이준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려는 이 순간 우리는 헌법과 정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탄핵을 기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입니다. 헌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조기 대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춰 재판을 서두르며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12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두렵게 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부당한 정치와 권력의 행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1230 청년들은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절규를 무시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너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국가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인 내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인 내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인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하게 직무를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하봉규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전국 지역 리더 100인을 대표하여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7가지 사유를 발표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탄핵 과정에서 단계마다 절차적 정당성과 법리적 정당성이 위배되는 중대한 흠결이 중첩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핵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불법과 위법이 경찰, 검찰, 법원, 공수처 및 헌재에 잔존하는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연루된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거듭하여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탄핵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주요 근거인 부정선거가 정상적 규명이 회피되고 있다는 때문입니다. 넷째, 한국의 헌정상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 즉 극좌 세력에 의한 헌정 파괴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대한 단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정상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윤리, 관습, 법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규범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법보다 윤리와 관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의 사법화 자체가 예외적 상황인 것입니다. 여섯째는 남북 대치와 직접적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비상계엄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은 지성과 산업,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이란 상이한 요소의 창조적 결합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다른 세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여연 사회디자인연구원 이사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임종두 글로벌 중추 정치연대 상임위원이시고 김소연 변호사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국의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언문 이후에 저희들의 뜻에 따라서 탄핵 기각을 위한 운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힘을 보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언에 동참한 분들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교육계 등 지역사회의 오피니언을 리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선언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탄핵 반대 운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지향 세력과 반자유주의 혹은 종중 세력 간에 치열한 체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력이 이겨야만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탄핵 국민은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향배와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오늘 감히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 같이 탄핵을 기각시키고 또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백인 시국 선언문 낭독 있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변호사님 또 이준배 위원장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후 결론 때 임기 단축 개헌을 이제 이야기하실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가 대리인단에서는 아니라고 선언했긴 했는데요. 혹시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를 실제로 하신다면 잔여 임기를 그대로 다 수행하시고 개헌 얘기도 없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적인 바람이 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모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개진된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제 부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최후 진술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나 어떤 당위성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단축형 개헌이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은 지금은 이제 변호인단이 부인한 대로 그 뜻대로 알아봐 달라 그 뜻대로 인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을 선언문에서는 탄핵 기각되고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 나라를 안정시키는 시국 수습책을 제시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당하게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서 정말 멸사봉건한 정신으로 나라만을 위해서 지난 시절에 있었던 혹시나 어떤 과거가 있었다면 그걸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반드시 그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을지는 저희들은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고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이 시국을 안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재 국민적인 바람이 뭔지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대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민주화가 바로 모든 것이 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속에는 민주주의와 독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로 6.25 때 메가드 장군이 군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때 낙동강 전선 때문에 후퇴가 없다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어적 민주주의나 수독이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의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중립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방어적 자본주의. 요즘 미국은 공격적 방어주의, 민주주의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율과 규율, 그리고 새로운 전혀 다른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누구보다도 현재 정치권이나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거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임기단축 개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인한 대로 일단 받아들여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소연 변호사 한 말씀. 네, 오늘 우리 시국선언에는 정말 존경하는 우리 헌법학계 대가이신 허영 교수님께서도 참여하셨고 전국의 수많은 법조계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일개 변호사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로서 어제자 TV조선을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대통령께서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한 몇 가지 이렇게 양보를 할 것처럼 나온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스스로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우리 국민들께 계몽을 하기 위한 계엄령을 하셨는데요. 이 지금에 와서 내가 임기단축 개헌이라도 불사하고 할 테니 좀 나 파면을 면해달라라는 식의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을 위한 사법 거래에 해당하고 대통령께서는 임기 초에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수많은 언론인들의 질문과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치는 할 수 있지만 부정부패 범죄와 야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국민들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취지로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한 사법거래에 지나지 않는 임기단축 개헌이라도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의견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뭐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연장, 또 뭐 검사나 수사관의 또 이 조직 확장 등을 또 공수처가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그거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보면 지금까지 공수처가 매년 200억 이상의 예산을 씁니다. 지금까지 3년, 4년째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기소된 사건이 딱 4건입니다. 구속영장 거의 다 기각됐습니다. 요번에 처음으로 뭐 몇 건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공수처가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과 중심에 있었던 이 소축이 이 어떤 사정기관,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해왔던 여러 가지 어떤 위법 수사, 영장 청구, 또 그리고 어떤 이 법원에 대한 어떤 이 쇼핑 등등 이것을 보면은 공수처 이 검사들을 늘려주고 또 어떤 기간 연장을 시켜주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라 보고요. 그래서 그게 어느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면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불법 수사처 같이 된 격이고요. 또 지난번에 서울중앙지법 또 동부지법에서 각각 16건 또 1건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고 이 통신영장 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바 있고요.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영장 등 해서 중앙지법에서 16건, 동부지법에서 1건 기각이 당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조차도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지를 못하는데 당연히 서부지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아시다시피 오동훈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분이시고 또 그리고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영 부장판사 또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다 우리법연구회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문제, 영장 쇼핑 문제 더군다나 제가 1월 초부터 이 중앙지법에서 영장 기각당한 거에 대해서 두 군데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사실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심지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든 구속이든 압색 영장이든 모든 영장을 발부받은 게 있느냐 했더니 1월 9일 날 오동훈 공수처장이 장동위원회 질의에 대한 답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청구한 적이 없다. 딱 요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등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은폐를 해버렸다. 서울중앙지법의 이 담당자들이. 그래서 공수처하고 서울중앙지법 원장 아니면 그 실무자하고 짬짬이 의혹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장도 김모 원장님도 어디 소속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그분도 우리법연구회를 듣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이 대통령 이 구속시키는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그래서 이게 다 짬짬이로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정황. 그런 거에 대해서 핀셋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공수처, 또 서부지법, 중앙지법 관계자. 그래서 제가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금 윤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선언문에 있듯이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법 절차적 정당성이 지금 상실되고 있고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이게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저는 민심이 대폭발해서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보다 탄핵 기각이 더 탄핵 인용보다 더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각계 학계, 법조계, 정치계, 종교계, 교육계, 시민사회계 각계 인사들이 나서서 그것도 서울 중심이 아니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이렇게 서울에 각계 리더들이 100명 참석하고 앞으로는 이분들 중심으로 지역에서 우리 탄핵 기각 운동을 가열차게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은 공수처가 불법 수사처가 됐고 또 은폐처가 돼버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1월 9일 날 오동훈 공수처장이 장동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1월 15일 날 공수처의 서면 답변에 의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대통령 즉 변호인단에 의해서 12월 6일, 12월 8일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 압색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고요. 특히 영장번호 2024-6번은 영장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다 진실을 밝혀야 된다. 또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의 답변에 의하면은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모든 영장 일체 12월 3일 이후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영장 일체에 대해서 발부한 사실이 있느냐. 공수처가 청구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딱 오동훈 공수처장의 답변만 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딱 그 답변하고 나머지는 다 가렸다. 은폐했다. 결국 공수처의 은폐 조작 사건에 같이 중앙지법이 같이 짬짬이한 격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저희들
계속 기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각이다 인용이다에 대한 그 양날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헌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은 각하입니다. 이게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 헌재가 국민을 생각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거나 인용에 앞서서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이 탄핵에 대한 각하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생각에 앞서서 저희들이 기각을 반드시 선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행동에 나서고 이미 1230 세대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깊이 있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라고 아까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따르는 게 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예.